자, 다음 이야기는 혹시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신용환 교수께서는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고 뭐 큰 기업도 경영해 보시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선상 술 파티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저 요트 타고는 해봤죠. 지인들하고 요트 타고는 해봤죠.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 네, 저도 해봤습니다. 부산 수영만 가서도 해보고. 이리 사람 뭐하니? 아이고 배라고는 그 뭐 나는 아직 한강 유람선도 못 타봤어요. 아, 요즘은 한강에 가셔도 여기 뭐 상호를 H 네, 파티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 네. 돈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트잖아요. 네. 군함은 아닐 거 아닙니까? 나만 못 타봤죠. 마린 요트인가? 자, 이 김건희 씨 밀리터리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와 그 저도 일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고 그때 선상 파티 뭐 이 얘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경호처를 그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뭐 여러 자료들이 나왔고요. KBS 보도 보면 당시에 항만 일지를 확인했는데 뭐 배가 몇 척이 동원이 됐고 뭐 귀빈정, 뭐 수송선 등등등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타고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김건희 씨 지인이 탑승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송정이라는 것이 민간인을 태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건데 탑승 인원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파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장, 경호차장이 한국일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난 이 사람 이런 말이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부부가 타는 귀빈정에는 지인 탑승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당시 나는 책임자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귀빈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 군함이잖아요. 네, 군함이죠. 엄연히 요트지만 군 요트지만 그 저 지휘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함이죠. 민간인이 타는데 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네. 저건 법률비서관 책임이죠. 미리 말해줬어야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당시 법률비서관이 누구였을까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주. 예. 이 김성훈이라는 인물의 지금 정신 상태가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만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 지금 저 오히려 더 안에 방어할 때도 지금도 본인의 주장을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지 위법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그 전용기에 그 참이슬 후레쉬 그리고 적혀있기로는 이제 PET 10병 참이슬 후레쉬 페트병으로 된 거 10병을 실었다라는 걸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기록이 다 돼 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 페트병이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예 들통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담근주도 있는데 사실은 뭐 후레쉬로 담근주를 하지는 않아요. 예. 아무튼 순방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건 아니겠어요? 네, 눈에 선하죠. 뭐 제가 술 얘기는 자도 많이 해서 저긴데 아니 그 대통령실에는 1톤 탑차로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병 가지고는 너무 약한데 1톤 탑차 한 분량을 실었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 내란이 윤석열을 살렸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조만간 술병으로 죽을 뻔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그분의 건강을 챙겨준 걸 수도 있어요. 뭐 몰래 못 드셨다고 해도 조금씩 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10페트 정도는 못 드셨을 테니까. 예. 네. 뭐 내란의 순기능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주 취향이 저랑은 안 맞아요. 아무튼 이 전용기에 예전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변기를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순방 때마다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샤워기나 세면대에 수압을 맞춰주기 위한 직원을 별도로 데리고 갔다. 네. 어렵지 않은데 그냥. 수압을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방 출장 형사 재판을 많이 가다 보니까 저도 그 샤워기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지방 모델 샤워 이 사람도 특이하네. 아니 왜 수압이 약한 경우도 있고 그 녹물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앞에 필터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수압을 세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입고 수압 조절하면 되게 간단한 건데 그 본인이 하면 되죠. 이거 별도 직원까지 편성됐다는 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돌려서 빼고 돌려서 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됩니다. 하여튼 아까 술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려서 순방 국가에서는 또 순방 국가 뭐 비싸든 싸든 거기서 조달이 되는 H마트가 거니까. 다 있죠. 요건 순전히
기내용인 거잖아요. 기내용.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그렇죠. 예. 이제 내려서 순방에서 내려서 자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비싸서 그렇지 뭐 그쵸. 대통령이 가는데 뭐 그걸 조달을 제가 못할 국제선을 많이 아니고. 안 타봐서 그런데 국제선에서 소주가 제공이 되나요? 맥주, 와인 정도는 제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위스키도 뭐 있는 데가 있다고 위스키도 들었어요. 소주 얘기 못 들어봤어요. 소주는 못 들어본 거죠. 네, 네. 이게 야 나 대통령이 됐어. 비행기에서 소주 먹을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이거 진짜 엄청난 본인 입장에서는 그 네. 플렉스인 거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전용 공간으로 누구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네, 같은 네, 기내에서도 네, 네. 있었잖아요. 기자분들도 그렇죠. 있고. 뭐 그러니까 특정 기자들도 따로 분위기가 네네. 있었고. 그게 예.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예 이런 뉴스들은 보면서 국민들이 약간 뭐랄까 이거는 약간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현타가 오죠. 예. 네. 자 그리고 그 지기현 판사에 의해서 1차 석방이 됐을 때 윤석열이 그때 그 이후에 1분당 10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 소총을 구매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같이 나온 내용 중에 그러니까 나무를 세금을 투입해서 나무를 수백 그루 심으려 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뭔가 가리기 위한 용. 가리는 거랑 뭐 진짜 이게 그 무기를 1분당 1000발 나가는 게 이제 뭐 김종대 의원이 얘기하는 거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예. 거 봤는데 그렇다면 진짜 무슨 이 사람들이 아주 최악으로 상상을 해보면 국지전을 유도를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방어용 그 방어 진지를 뭐 시멘트로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에 할 수 있는 어떤 아하. 방어용. 그래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경호처가 이길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간이 형태의 진지가 될 수 있을 그렇게 될 수 탓인데 있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무슨 교전이 벌어진다든지 하면 그게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으로 해서 가는 비상계엄을 어떤 네.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저 당시면 이미 사실상 판이 넘어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 네.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고 확인이 왜냐하면 되고 그때 지금 이제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금방 몇 개월 사이에 또 이렇게 평화가 오고 잊어버렸지만 그때도 한덕수 총리잖아요. 내란에 가담된 거 자기 거 가리려고 대선 후보 지위를 그렇죠. 찬탈하려고까지 그 정도로 굉장히 서로 깊숙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꿈꿨을 수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 그 뉴스다이브에 예. 이분은 그 숨어있는 실세라고 봐야 되겠죠. 뭐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승준 기자라고. 대한항공에서는 소주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기 숨어 계시네. 세계인들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가급적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주종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대한기사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다만 2022년부터 안동 소주는 제공한다. 혹시 뭐 제공해도 이렇게 미니어처 같은 그러겠죠. 그런 사이즈 아니에요? 짧은 거. 예. 아무튼 훌륭한 TMI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동 소주를 다 주는구나. 예,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만 요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지난 4일날 미국 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엔솔 그 합작 배터리 회사 여기에 미국 이민 당국에서 단속하는 작전을 벌였고. 현장에 있는 450여 명이 입건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국민은 300여 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구금 시설에 구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정말 무슨 전쟁 치르듯이 헬기도 뜨고 장갑차도 오고 총기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지향 사격 자세를 한 군인 그 단속단원들이 들어와서 포박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2, 3일 만에 우리 정부가 교섭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상황들까지 연출이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가족들 곁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야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이 주말 사이 진행이 됐고 오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네. 처음에는 할 일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니 오늘 또 유감을 표현하고 한국하고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고 이 근거를 든 이유가 뭐냐면 특검에서 미군 기지 압수수색했던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연결이 맞는 겁니까? 이게 보통 극우라고 하면 다른 나라의 극우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 극우인데 우리나라 극우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편인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씨가 자주 회담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말했던 내용이 반국가 세력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 그렇죠. 이럴 때는 같이 트럼프를 비난을 하면서 그 국민적 분노를 가지고 그거를 협상 카드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 비자를 뭐 받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TU로 늘려달라던가 이렇게 얻어낼 생각을 하면서 일치 단결해 갖고 우리 편을 들면서 미국과 대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특검 얘기가 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페이크 뉴스 이렇게. 네. 이거를 쉰 떡밥을 아직도 물고 있다. 이거는 정무 감각도 의심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의 방향성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제 오늘 많이 도른 사진 아니에요? 그 예. 항공모함이 지금 석촌호수에 들어와 있는 석촌호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핀 석촌호수 한가운데 항공모함이죠. 처음에 저는 이게 되게 이게 현실감이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 롯데타워가 이렇게 보이고. 예. 아무튼 지금 그런 게 지금 온라인상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견강부회라고 그러죠. 갖다 붙일 자리가 아닌데 거기다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껴 맞추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말 해놓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 회담할 때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계속 피하더라고요. 이 시선을 일부러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석촌호수에 떠 있던 걸로 유명한 건 그 러버덕이라고 예, 오리 인형이 있었는데 항공모함은 거의 못 옵니다. 뭐 이거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요거 한 줄만 하죠. 예. 김장원 목사 말이에요. 네. 특검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이건 종교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소년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김문수 대권 후보였던 김문수 씨가 이제 종교 탄압이다, 또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듯이 똑같이 이제 하거든요. 그들이 정말 그 미국 종교적인 힘으로 그렇게 굉장히 어떤 의존적인 것 또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 체계를 넘어서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참고인이라는 자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간에 지금 본인이 소명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죠.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고인이라서 다른 건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 김건희, 윤석열 등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불출석 사유서라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목사는 그냥 안 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참고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참고인으로 불러도 안 오는데 피의자로 부르면 오겠냐라는 논리로 당연히 영장의 청구가 가능하고 제가 또 이제 이번 지난주에 특검에 계속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재상명 특검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아마 이제 뭐 조만간 입장을 꼭 구구절절 밝히셔야 될 겁니다. 은근히 보면 정보가 많아. 예. 제가 유일하게 두 특검을 다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두 특검을 다 다니고 있는데 셀럽이 되고 싶다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방송이 더 필요합니다. 자, 정우승 변호사 얘기했지만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법을 잘 안 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자신들의 법 권리를 주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참고인 조사에 대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김장환 목사가 자신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보기에는 어쩔 건데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 국민 누가 법인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신들이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몰고 왔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특검님들은 모르겠지만 이명헌 특검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예. 유일하게 그 종교단 그 종교기관을 압수수색하는데도 개의치 않으셨고, 그 심지어 거기에 이제 공수처 수사관님들이 예. 많이 파견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때 조사를 받는 공수처 수사관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런 거를 예. 거리끼지 않고 필요하다면 다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썸네일 정구승이 말했다. 이명년 특검은 막을 수 없다. 자, 오늘 그런데 벌써 이제 일각에서 그 못할 거다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인식이 지금 예, 우리가 예. 이제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이 정답이죠. 법 위에 군림하는 종교는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실정법 체계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우리 정우승 변호사를 향해서 역시 셀변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셀럽 변호사라는 뜻인가요? 네, 셀변. 아직 배고픕니다. 이 변이 변호사의 변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얼핏 보고 이제 뭐가 샌다 이런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뉴스다이브 오늘 함께해 주신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신영환 교수님 그리고 정우승 변호사와도 함께 인사드리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